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중독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인터넷 중독의 정의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둘째, 인터넷 중독의 증상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어리야, 함께하자. 어리야, 생일 축하한다. 역시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최고. 게임 적당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선물인 거 알지?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빨리 가서 게임해야 하는데. 아싸, 수업 끝났다. 얘들아, 나 먼저 집에 간다. 조금 있다가 학원에서 봐. 내가 왔도다. 역시 난 게임의 천재야. 에이, 부모님도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냥 잘 다녀왔다고 하면 모르시겠지? 오늘은 게임이나 실컷 해야겠다. 아이씨, 뭐야? 아, 진짜 마왕,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짜증나. 내 아이템 어떡해? 에이, 아이템이나 구매해야겠네. 저번에 아빠가 주신 상품권이 있는데. 아, 찾았다! 아, 하필 이럴 때 오신담.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죽어라! 아싸! 봉어리, 너 또 게임하지? 엄마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오늘 학원은 왜 안 간 거야?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잖아. 아, 선생님도 그걸 전화하냐? 엄마 미안해. 아까 숙제하느라고 그랬어. 게임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되었어. 내일부터는 꼭 갈게요. 봉어리, 너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집에 문제 있어? 요즘 수업 태도도 안 좋고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열심히 해라. 네, 선생님. 야, 너 컴퓨터 때문에 그런 거지? 요즘 계속 학원도 안 나오고 수업 시간에 노트에 전략이나 짜고 있고 이번 시험 망칠 수밖에 없었네. 아니야, 내가 시험에 못 본 건 너무 어려웠고 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았어야. 다녀왔습니다. 오늘 성적표 나왔다면서? 이리 줘봐. 너 이게 뭐야? 성적이 왜 이래? 너 학원을 다닌 거야, 만 거야? 이게 성적이야? 엄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매일 나한테만 못한다고 뭐라고 해요? 엄마 미워요. 우리 어리 학생 반가워요. 혹시 인터넷 중독에 대해 들어봤나요? 인터넷 중독? 글쎄요, 인터넷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인터넷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죠. 어떻게 중독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해요. 그럼 인터넷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 중독되면 인터넷 활용 시간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게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힘들어진다고요? 아, 문제가 크네요. 인터넷에 중독되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중도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어 인터넷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들어 잠도 부족하고 자주 피로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올해는 더욱 피곤한 것 같고 회복이 쉽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인터넷에 중독이 되면 가족들과의 잦은 말다툼과 갈등을 겪게 되고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 짜증과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또 게임 속처럼 현실에서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 중독되는 원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지만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인터넷 자체의 요인. 두 번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세 번째, 가정환경적 요인과 네 번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인터넷 자체의 요인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자체의 요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실명이 아닌 익명을 가지고 접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실명제의 도입으로 익명성은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이 한두 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방법도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부모님의 이름으로 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자체의 요인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징은 크게 6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답니다. 꼼꼼히 읽어보길 바래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현대의 청소년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답니다. 현대의 청소년이면 우리를 지칭하는 거 맞죠? 그렇죠. 현대의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약하거나 부족한 상태로 성장을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각적,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성향은 인터넷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이러한 성향을 지닌 친구들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친구들은 불안감과 폭력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으로 인터넷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특성을 보이고 인터넷 게임에 몰두를 하게 되면 불안감이 감소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기도 하죠.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성취감을 갖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운 것이죠.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최근 가정에서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입시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의 향상을 위해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하거나 엄격한 학습 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죠. 맞아요. 우리 엄마도 학원에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어 하셔요. 스케줄 짜고 그러시는데 가끔 무섭기도 해요. 학구열이 대단하신 부모님이군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원과 과외비 마련을 위해서 맞벌이 혹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의 대화가 많이 부족하고 친구 관계 혹은 학교 생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 외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길 바라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 유치원 시절부터 과도한 학습량을 채우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우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죠. 맞아요.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여유 있는 생활을 꿈꿀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터넷을 선택하잖아요. 인터넷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억압된 심리를 마음껏 발산하는 장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인터넷의 활동을 위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문자, 채팅, 게임 등을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것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할 시간을 뺏어버리고 인터넷에만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인터넷 자체의 요인으로 가명의 사용과 편리한 접속, 새로운 즐거움과 빠른 반응, 인터넷을 통한 친구 관계의 형성 등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인터넷 자체의 요인이죠. 두 번째,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우울 및 불안한 마음, 집중력의 부족 혹은 조절할 수 없는 과도한 행동이 있으며 세 번째,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님의 억압 혹은 방치하는 태도, 가족 간 대화의 부족 혹은 무관심, 가족 간 불신하는 태도, 부모 이혼 혹은 별거 및 조부모와의 생활 등이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적 요인에는 과도한 학업 성적 및 입시 중심의 학교 생활,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와 취미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시간 부족과 인터넷 사용 조절 교육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요인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것 같나요? 각각의 요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인터넷 중독 증상의 연구 중에서 인터넷 중독은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서 나타나는 전두엽의 과도한 활성화 등의 증상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알코올이나 마약을 한 사람과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의 뇌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터넷 중독은 대뇌와 소뇌, 변연계와 뇌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인터넷에 중독되면 각 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대뇌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위랍니다. 생각이요?
산술, 사고, 판단 등의 결정을 하는 부위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인터넷에 중독되면 대뇌는 사고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즉흥적인 결정만 하면서 실수가 많아지게 된답니다. 또 장기간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소뇌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부위랍니다. 뛰고, 달리고, 차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인터넷에 중독되면 소뇌는 운동을 싫어하게 되고 장기간 활동량이 줄어들면 과체중 혹은 저체중 상태가 되기도 한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심각한 영양불균형이 오게 되고 영양실조 혹은 비만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답니다. 변연계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부위랍니다. 이 부위는 기쁨과 슬픔, 화남, 당혹함 등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이죠. 아, 감정을 느끼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였군요. 이 부위는 기쁨과 즐거움 등의 감정보다는 우울감, 분노 감정 등이 증가하여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한답니다. 뇌관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위랍니다. 소뇌와 같은 역할을 하네요. 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운동은 아니랍니다. 이 부위는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고 숨 쉬게 하고 잠자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독되면 수면의 부족과 식사의 불규칙으로 인해 소화 능력이 감소되고 또는 폭식 등으로 인하여 소화불량 상태가 나타나고 폭력적 게임 등으로 인해 과도한 혈액의 증가로 인해서 심장마비나 돌연사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인터넷 중독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중독 증상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금단과 내성, 기능장애 및 손상과 신체 건강 이상, 심리 변화나 정신병리적 이상 증세, 가족 및 대인관계의 이상, 개인,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럼 각각의 증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금단과 내성은 무슨 뜻인가요? 금단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불안하고 초조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지만 다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 그런 증상을 겪었냐는 듯이 이런 증상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금단이라고 하죠. 내성은 인터넷을 통해 쾌락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빠른 시간에 인터넷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식음을 전폐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에만 몰입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금단과 내성은 청소년에게 부모 혹은 가족들이 인터넷의 사용을 못하게 막게 되면 불안 초조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짜릿한 성취감과 우월감을 얻는 것이 좋아서 더 많이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각해지면 그렇죠. 만약 게임이 시작되면 식사는 물론 수면도 거르면서까지 빠져들게 되는 현상을 중독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다양한 기능장애 및 손상과 신체 건강의 이상이랍니다. 혹시 눈이 뻑뻑하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아요. 증상 중 하나죠. 장시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시력이 약화되고 게임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도 약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어깨와 목, 허리, 손과 손목 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아, 그렇구나. 안구 건조증, 소음성 난청, VDT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테니스 엘보 증후군이라고 들어봤나요? 이러한 기능장애 및 손상과 신체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만성 피로로 인해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매우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 증상은 심리 변화나 정신병리적 이상 증세랍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인터넷을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증상인데 짜증과 신경질, 우울과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반응을 보이나요?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못하게 하면 짜증, 신경질,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동을 하는데 우울과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심한 욕과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인터넷에 빠져있기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친구 간의 과잉 행동으로 갈등이나 폭력으로 발전이 될 수 있으며 PC방에 가기 위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 절도나 금품갈취의 행동도 하게 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고 성폭력, 폭력,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네 번째 증상은 가족 및 대인관계의 이상으로 가족과 친척 혹은 친구들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불화 혹은 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한답니다. 내 친구도 방학 동안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놀이도 하지 않고 가족 여행도 거부하고 인터넷만 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친구나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감정과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증상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요? 네, 인터넷 혹은 인터넷 게임을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지요. 그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고 장기간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적인 손실과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 및 학업 저하를 겪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보는 거랍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니까 학원이나 과외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인터넷에 중독되었다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것이군요.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2010년에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이 5.8%였고 청소년은 12.4%였네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으로 높아서 문제가 되었고요. 인터넷 중독이 점점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종종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방송에서 가끔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110kg 청소년 이야기, 어머니를 살해한 후 자살한 중학생 이야기,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부모와의 갈등을 겪은 고교생의 투신 자살 등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운 내용들이 연신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학업 및 가정생활의 갈등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역기능 대응부의 중독센터 운영과 학교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및 집단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중독 상담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5조 원 내지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된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이해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